저희 구독자 식구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찰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호주 셧다운 제도 11일차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도 뉴스거리를 몇 개 가져왔어요.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렌탈 보조가 퀸즐랜드 지역자에 한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퀸즐랜드 지역과 뉴사우스웨일 지역, 경계 지역이 한 번 더 제한 조치가 강화됐다는 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연방과학연구원에서 백신 개발 소식 세 가지를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퀸즐랜드 지역의 코비드-19 렌탈 그랜트, 속칭 렌탈 보조금 제도예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퀸즐랜드 지역에 사는 사람을 한해서 최초 1회, 최대 4주 동안의 렌트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.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,000불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.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. 과연 이번 복지 정책에는 누가 대상이 될지 그러니까 항상 궁금하죠. 그래서 렌탈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위주로 돌아간다는 게 참 아쉬워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퀸즐랜드 거주자 RTA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호주에서 보통 이제 렌트 컨트랙을 하면은 그 보증금 본드비가 있잖아요. 그거를 RTA라는 데서 거의 위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RTA라는 데서 보증금을 관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집을 빼게 되면 집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드비를 돌려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보유 자금, 캐시나 세이빙을 통틀어서 총 10,000불 이하여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잃었고 인컴 서포트를 내가 신청한 상태여야 돼요. 센터링크에.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분명 이제 적용이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. 그래서 그 지원 방법 그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밑에 아래쪽 링크를 달아드렸어요.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복지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끝으로 아쉽지만 지금 임시비자 소지자들 있죠.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안타깝게도 이번 렌트비는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제가 기존에 그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경계 지역이 봉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그게 한 단계 더 제한 조치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시행은 4월 3일 금요일 새벽 12시 01분부로 이게 제한사항이 한 번 더 강화가 돼요. 그래서 이 강화된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only 퀸즐랜더, 즉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퀸즐랜드 거주자는 너무 쉬우니까 패스하고 이 예외로 둔 항목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마이닝이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주 정부에서 정한 이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Entry Pass라는 거를 신청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Entry Pass 그 링크는 하단에 적어드릴 테니까 꼭 내가 이제 퀸즐랜드로 들어가야 된다,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예외 없이 무조건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다는 내용이고요. 이번 조치는 또 모든 경로를 포함합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도로뿐만이 아니라 항공이랑 철도 그리고 해운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요. 꼭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. 마지막 뉴스는 호주 연방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. 지금 백신 연구 한창인데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뉴스를 뽑아왔거든요.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.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가 줄줄 문을 닫고 주가 문을 봉쇄를 걸어 잠그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거니까 이 바이러스가 언제 이제 치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일상생활로 복귀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 뉴스로 뽑아봤어요. 그래서 지금 이 호주 연방과학기술원에서는 지금 첫 번째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BBC나 이제 호주 세븐뉴스를 통해서 제가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실험이라고는 합니다.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사람을 대상으로
이제 해당 백신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들어갔다고 해요. 근데 이건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 경과도 아마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또 호주 과학산업연구원 그 백신권으로 넘어오면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실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빠르면 6월쯤에 나온다고 해요. 6월쯤에 나온 이 결과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접촉되고 확산되는 양상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포유류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투여할 만큼 아주 안전한 백신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구원 자체에서 안전한 백신이다 라고 결과는 내렸지만 임상실험이나 상업화를 거치려면 적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임상실험을 사람으로 대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상업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백신 소식이 각 나라별로 나오니까 어느 하나라도 먼저 소식이 되면 다른 나라로 전파를 해주겠죠. 그래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두 다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이제 호주 정부가 하나 더 복지 정책을 내놨죠. 차일드 케어를 무료 서포트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저 오늘 뉴스에는 조금 다루지 않았어요. 왜냐면 저도 이제 18개월이 째 있는 저희 아들이 있지만 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차일드 케어 서포트를 한다고 해도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. 지금 호주 내에서 감염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파나 확산이. 근데 이 시국에서 돈을 안 낸다고 내가 내 애를 과연 그 차일드케어 센터에 보낼 수가 있을까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의문이에요. 정부는 아마 의도는 이럴 것 같아요. 이제 니네가 일을 해야 되잖아? 그래서 내가 잡키퍼, 잡시커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걸리는 게 뭐겠어요. 집에서 애를 봐야 되면 다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애를 우리가 비용을 대가면서 대줄 테니까 너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글쎄요,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. 이게 좀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 호주 정부 자체에서도 조금씩 복지 정책의 그 범위를 늘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각 주에 경계를 걸어 담그는 봉쇄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금 확산자가 주춤해지는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확산을 차단하는 게 호주 정부의 지금 목표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식구들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은 또 다른 안건, 다른 뉴스 혹은 다른 의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우리 식구들 다음에 봅시다. 안녕.